안녕하세요. 이지은 코치입니다. 오늘은 어떤 것을 허용할 것인가, 어떤 것을 좌절시킬 것인가, 그 부모의 경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만약에 항상 이거 아이 말을 들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부모님이라면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올린 영상이 아이의 좌절, 어떻게 사랑으로 지켜봐 줄 수 있는가, 이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에 댓글이 달렸어요. 어떤 댓글이냐면, 아이와 함께 외출을 했다가 들어올 때면 아이가 바로 씻었으면 좋겠는데 엄마는, 근데 아이가 씻자고 하면 이따가 씻을게 하고 안 씻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 화가 올라오신대요. 근데 이걸 제가 좌절시켜도 될까요? 제가 이렇게 통제해도 될까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허용해야 될지 좌절시켜야 될지 이게 너무 헷갈려서 힘듭니다. 궁금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이렇게 무엇을 좌절시켜야 될지 아니면 무엇을 허용해야 될지 이 부분에서 정말 혼란이 많구나.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정리를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아이에게 허용할지 말아야 될지 혼란이 생기는 건 우리의 울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의 한계를 이제 울타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저희 센터에서. 이 울타리가 제대로 서 있지가 않는 거예요. 이 울타리를 이제 부모의 한계라고 했을 때 아이가 이 울타리 안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 겁니다. 부모의 한계 안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울타리에 부딪히면 그건 안 돼. 이거 이렇게 하는 건 아니야 하고 아이에게 지도를 하고, 아이는 이 울타리에 부딪혔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랑 엄마의 의지가 이렇게 딱 부딪혔기 때문에 여기서 좌절을 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우리는 또 지난번에 알려드린 것처럼 이렇게 안전하게 아이가 겪어서 통과하도록 지켜봐 주는 거죠. 근데 부모의 울타리가 만약에 너무 좁다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나갔다 들어오면 바로 씻어야 돼 이러면서 울타리가 너무 좁다면 아이는 답답합니다. 아이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울타리에 부딪힐 때가 너무 많겠죠. 그래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아이는 계속 좌절을 겪어야 되고, 그런 좌절 겪는 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아이의 자율성이라든가 창의력이라든가 이런 많은 것들이 손상을 받고 이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실험도 있어요. 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쥐에게 전기 자극을 주면 처음에는 쥐들이 밖으로 나가려고 이렇게 난리를 칩니다. 근데 계속 그 우리 문을 닫아두면 나중에는 자극을 줘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창 문을 열어놔도 더 이상 도망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해요. 너무 좌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이걸 극복할 수 없어, 나는 이걸 뚫고 나갈 힘이 없어 라고 이미 좌절해버린 상태가 되는 거죠. 아이들도 우리가 너무 좁은 우리에서 아이를 기르게 되면 아이들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하면서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힘, 뭔가를 새로운 걸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도전 욕구라든지, 항상 실험을 하면서 뭔가를 새로운 걸 창조해내는 거잖아요. 아이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찾아가는 그런 시도들, 뭔가를 해보고 이런 많은 것들이 이제 그런 무력감으로 이렇게 불씨가 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어떤 부모님들은 울타리가 없기도 합니다. 그냥 아이를 방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도를 하지 않는 거죠. 그거는 위험해, 이건 저렇게 하면 안 돼, 타인에게 피해를 줄 때 그렇게 하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보자, 이런 지도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아이들을 풀어놓고 키우고 방치해버리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무엇이 자신에게 위험이 되는지 그런 걸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맘대로 뛰놀 수 있어서 좋아 보이지만 실은 마음 깊은 곳에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부모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 나는 지도를 받지 못한다는 그런 두려움, 이렇게 키우면 경계가 없이 크기 때문에 너무 오냐오냐 해서 키운 아이들, 그렇게 아나무인인 아이들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옳고 그른 것을 배우지 못했고, 안전한 것과 안전하지 않은 것,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사회의 경계, 타인의 경계들이 있는데 그런 걸 지도받지 않고 세상에 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너무 큰 충격으로 그런 경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행동을 많이 일으키기도 하고 외로운 아이로 자라기도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울타리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자신에게 생명의 위협이 되지 않는, 큰 피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넓은 울타리를 주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아이가 그 넓은 울타리 안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 시도해보고 싶은 것, 도전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경험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배워나가는 거죠. 하지만 울타리가 있긴 있기 때문에 그 울타리에 부딪힐 때마다 부모님이 이건 굉장히 위험하단다, 이건 타인에게 피해가 된단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부모님이 지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 지도가 납득이 되기 때문에, 너무 좁으면 아이들이 납득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불만이 굉장히 많이 쌓이고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데, 넓은 울타리 안에서 가끔씩 만나는 정말 납득이 되는 타당한 그런 울타리를 만나면 아이들은 좌절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그게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를 사실은 압니다. 그래서 그 좌절을 겪고 이겨내고 좋은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이상적인 울타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부모님들은 마치 이상적인 울타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흉내를 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고 힘들게 됩니다. 너무 좁은 울타리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 아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울타리 밖으로 넘어갈 때마다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그럼에도 아이의 자율성이나 여러 가지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걸 꼭 참게 되는데, 그때 분노도 많이 나고 참다가 폭발해서 아이한테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된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했다가, 이렇기 때문에 아이도 혼란스럽고, 그래서 더 관계가 안 좋아지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는 거죠. 아예 울타리가 없는 분들은 어떤 울타리를 세워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는 데서 일관성이 없어지고, 지도를 할 때마다 본인도 이게 맞는 지도인가? 라고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울타리를 자신도 모르게 물려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울타리가 너무 좁거나 울타리가 없는 거는 그 부모님의 유년 시절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사실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울타리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도 자신의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울타리를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물려주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굉장히 좁은 울타리로 나를 가뒀다면 그런 울타리를 나도 받아들이고, 나도 이미 그 울타리 안에서 살게 되고, 그리고 자식에게도 그 울타리를 물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울타리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스스로에게 안 돼, 참아,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자기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이 있거든요. 도전하지 마, 실험해보지 마, 너 자신을 위해 돈 쓰지 마, 배우지 마, 괜히 쓸데없이 성과 나지 않는 일에 투자하지 마, 놀지 마, 쉬면 안 돼, 참아야 돼, 화내면 안 돼, 울면 안 돼, 이렇게 스스로에게도 너무 많은 통제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좁은 울타리를 부모에게 물려받았을 거고, 자기 자식에게도 그런 좁은 울타리를 물려주고 있을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아니면 울타리가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무엇이 나에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감각이 없이 그냥 마구 시도하고 타인의 경계를 자신도 모르게 너무 많이 넘어가고 있는 분들, 그래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분들은 내가 하는 행동을 왜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실제로 아이에게도 그런 울타리 없는 환경을 물려주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아이에게 이런 좋은 울타리를 제공하고 지도할 수 있으려면 자신의 울타리부터 사실 제대로 고쳐나가야 됩니다. 자신의 울타리를 고친다는 건 자신의 유년 시절에 내가 어떤 울타리를 물려받았는지 좀 곰곰이 생각해보고, 부모님이 내가 내 삶을 살 수 없게 너무 많이 통제했구나, 그래서 난 너무 답답하게 살았구나, 이걸 자각하고 학습된 무력감으로 만약에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면 힘을 내서 그 울타리를 부수고 나가면서 자신의 힘을 다시 찾는 그런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상담을 해도 좋고요. 안전한 공간에서 혼자서라도 유년 시절의 상처를 대면하고 처리하지 못한 그 상처받은 감정을 울고 분노하면서 정화하고 나에게 잘 맞는 좀 커다란 그리고 튼튼한 울타리를 세우는 작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아이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언제 씻을지 결정하는 건 그 아이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기 전에 씻을 수도 있고 들어오자마자 씻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그 아이의 자유입니다. 빨리 씻었을 때 좋은 점도 있지만 씻는 걸 미뤘을 때 그 아이가 겪는 많은 배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삶을, 일과를 배치하는 것, 그리고 무엇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울타리 안에서 자신이 겪으면서 자신의 삶을 가장 좋은 것을 찾아가는 그런
굉장히 귀한 경험들입니다. 무엇을 배우고 안 배우고 학원을 다니고 안 다니고 그런 많은 경험들이 부모의 큰 울타리 안에서 아이가 스스로 경험하고 자기 스스로 배워가면서 성장하는 그런 시간들이거든요. 그걸 부모가 지켜봐 줄 수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나는 어떤 울타리를 가지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나는 내 아이에게 어쩌면 똑같은 울타리를 물려주고 있었던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작은 울타리를 가지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좀 넓은 울타리로 내 울타리를 넓혀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울타리가 없었다면, 아이에게 아무런 지도도 해주지 못하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계셨다면 이제 튼튼한 울타리를 좀 세우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시간은 항상 나 자신을 새로 키우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힘들기도 하지만 정말 다시 태어나는, 물려받은 나가 아닌 진짜 나를 찾는 정말 귀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 시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꼭 진짜 나를 찾는 그런 노력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힘드시다면 제가 일하고 있는 푸르미 교육연구소 오셔가지고 함께 배우시는 것도 정말 좋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 울타리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그럼 행복한 육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